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래 미적분 급수 단원을 내용 정리를 들어가야 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모의고사를 아직 오답 정리를 안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참담한 마음을 안고 급하게 이렇게 모의고사 풀이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원래 3월 모평은 이렇게 풀이 과정 없이 풀이 해주는 거 없이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모의평가 풀이는 원래 수업 시간에 했었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 질문만 받아서 질문에 관한 내용만 하면 됐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올려드리게 되면서 모든 문제를 다 다뤄야 하기에 어, 약 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 풀이가 나갈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4점짜리 중에서 그래도 약간 좀 쉬운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킬러 문항 위주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풀이할 때 뭐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서 공부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지수 계산식이 나와 있네요. 지수를 이렇게 곱하기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됐어요. 밑을 맞추는 방법은 작은 쪽으로 맞추는 쪽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곱해야 되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남는 게 2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2의 제곱이 나와서 4가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이 나와 있네요. 자, A2가 5고요. A5가 10이네요. A8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원래 푸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짜를 한 번 더 하는 거고, 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짜를 4번 더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연립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했었죠.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세 개의 항이 넘어가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8도 여기서 여기까지 세 번의 항만 넘어가면 되네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이 사이의 차와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자, 5에서 11이 될 때 6이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세 번째 항을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6을 더해가지고 바로 1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면은 3번이 나왔네요. 자, n이 한없이 커져 나갈 때예요. 그러면 이쪽도 커지고 이쪽도 커지겠죠.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근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유리화를 하셔야 되겠죠. 유리화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루트 4n 제곱. 사실 뒤에 건 쓸 필요 없죠. 플러스 루트 4n 제곱이 나올 거고요.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가 안에 있는 것만 나와서 빼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4n 제곱 없어질 거고 얘는 2배가 될 테니까 4n이 나올 거예요. 얘도 2배가 될 건데 뭐 사실 필요 없죠. 자, 그럼 결국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이쪽은 2n으로 나올 거고 이쪽도 2n으로 나올 거고 위에는 4n이네요. 그럼 4n분의 4n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는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었죠? 어떤 거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얘는 뭐랑 똑같다 했었어요? 그렇죠. f 프라임 a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이걸 하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쪽은 h인데 이쪽은 2h네요. 똑같이 맞춰주려면 분모에도 뭐를 써주시고 2를 써주시고 원래식과 똑같아지려면 여기다가 2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까지는 f 프라임 2가 나오게 될 거고 뒤에 곱하기 2가 나와 있으니까 이 f 프라임 2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미분해 주시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 2를 집어넣으니까
12-8. 그래서 얼마? 4.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주어져 있고 AN 일반항이 100보다 커지는 이 자연수 n의 최소값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의 번호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합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이렇게 구한다 했었죠. AN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시면 됐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뭐는 따로 나온다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은 따로 나온다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을 구할 때 여기다 2를 넣으면 S0이 나오는데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S1이랑 똑같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얘는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AN이라는 건 이렇게 나오겠네요. SN은 여기 나와 있죠. 2N제곱 마이너스 3N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SN-1은 여기에는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정리를 해주시면 뭐 2n제곱은 이쪽에서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7n 플러스 7n이니까 4n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에다가 1이니까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네, 2에 여기가 3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죠? 100보다 커지는 걸 원하죠. 그러면 4n은 105가 될 거고요. n은 4, 2, 8, 4, 6에 24, 26.xxx 이렇게 되겠네요. 즉 몇 번째 항부터 27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로그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로그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로그 부등식을 풀이를 하고 싶으면 밑을 맞춰줘야 됐었죠. 그래서 좌변은 18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우변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로그 18로 맞춰주셔야 돼요. 1이 나오려면 밑이 18이면 진수도 18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큰 쪽이 당연히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18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n으로 묶으시면 n-9가 0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즉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9까지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진수에 뭐가 있어요? 미지수가 들어있죠.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은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수 조건, 진수는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됐었죠? 그렇죠. 0보다 크기만 하면 됐었어요. 즉,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여기는 인수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이 어떻게 되거나 6보다 크거나 n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죠. 즉, 이렇게 될 때만 이 로그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던 해와 진수 조건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죠. 그럼 n은 어떻게 되는 거죠? 0부터 3 사이 또는 n은 6부터 9 사이가 되겠네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1 더하기 2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는 7, 8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건 15고 이건 3이니까 더하면 18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시 7번이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했네요. 그래서 4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을 하네요. 이런 4자리의 자연수가 2100보다 작은 경우를 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어떤 숫자가 주어지고 이것보다 작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맨 큰 자릿수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100보다 작으려면 맨 앞자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1이 나오면 당연히 전부 다 2100보다 작게 되겠죠. 즉, 맨 앞자리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맨 앞에 1이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도 4개 중에 하나, 마지막 자리도 4개 중에 하나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숫자, 천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는 64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번엔 천의 자리가 2인 경우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2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다음엔 무조건 0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작은 수인 1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1이 돼버리면 뒤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2100보다 전부 다 크거나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기지가 않고요. 이 다음에 무조건 0이 와야 2100보다 작아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사실 뭐가 오더라도 전부 다 2100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4가지 경우, 이쪽도 4가지 경우, 그래서 16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당연히 앞에 자리가 3인 경우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앞에 자리가 0인 경우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전부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8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은 8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맨 앞에 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0의 오른쪽이에요. 0보다 조금 더 큰 거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0의 약간 큰 거에서 오는데 거기서 1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쪽에서 다가가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이렇게 다가와서 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걸 봅시다. 자,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갔어요. 그럼 안에 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안에 거는 1의 오른쪽에서 다가왔으니까 이 함수를 타고 가서 마이너스 1에 다가가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에 다가올 때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다가오나요? 아래쪽에서 다가오나요? 전부 다 아래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즉, 이쪽 안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에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함수를 한 번 더 입혀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왼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얘를 타고 와서 함수값은 2를 향해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얘네 둘이 더해주면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장을 더 넘어가셔가지고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이 7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A8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들은 뭐 사실 8번째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냥 일일이 다 집어넣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부터 구해볼까요? 자, 두 번째 항을 구할 건데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이 소수이면 여기다 넣고 첫 번째 항이 소수가 아니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항이 7, 소수니까 여기다 집어내야 되겠네요. 7을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5가 나오게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소수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항이 5, 소수니까 또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8을 2로 나누니까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을 보시면은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 소수가 아니네요. 4죠. 그럼 아래쪽에 넣어야 되겠죠. 아래쪽에 넣는데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는 세 번째 항이 나와야 되니까 4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항이었으니까 얘는 3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7이 나와야 되겠네요. 다시 7이 나왔죠. 그래서 7, 5, 4, 7, 5, 4 얘네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 전 앞에 항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항 번호는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얘가 깨어지면서 숫자가 조금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집어넣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똑같겠죠. 소수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또 5가 나올 거고요. 5가 나왔으니까 다음 항도 소수니까 또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4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이제 좀 달라지게 되겠죠. 일곱 번째 항은 여기에는 4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앞에 있는 항이 나오니까. 그런데 얘는 4가 나오는 항번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일곱 번째 항은 4가 나오고 6이 나오니까 1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덟 번째 항이니까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덟 번째 항이네요. 전에 있던 항이 소수가 아니니까 전에 있던 항인 10을 써주시고요. 그때의 항 번호인 7을 써주시면 1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은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두 점에서 각각 접하네요. 자, 두 함수 얘와 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뭐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2차 함수이면서 축이 0,0, 축이 y축이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이 되겠죠. 뭐 절대값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좌우가 대칭일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좌우가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넓이만 구해서 2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즉 오른쪽 것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y는 이 절대값 x가 아니라 y는 2x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얘네 둘이 접한다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접한다는 걸 이용을 하려면 연립을 한 ax제곱 플러스 2는 2x. 자, 얘가 연립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중근이 나와야 되겠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x를 넘겨주시면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됩니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을 하시면 여기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a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겠네요.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완벽하게 구했죠. 2차 함수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A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뭐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점의 x 값도 찾아낼 수가 있죠. 뭐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넣어 가지고 2를 곱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죠. 즉 x 값이 이때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2가 된다는 소리죠. y는 2x니까 이쪽의 y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쪽의 y 값은 4가 되게 되겠네요. 자, 우리는 지금 이쪽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쪽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2차 함수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이 밑에 있는 전체 넓이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뭘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은 이쪽 안에 있는 넓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차 함수를 정적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인티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2차 함수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를 정적분을 하시면은 밑에 전체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적분 해주시면은 6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x 하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집어넣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8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잠깐만 밑으로 내릴게요. 네,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약분해 주시면 3분의 4고요. 여기는 3, 4, 10이니까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16에서 밑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셔야 되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4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저기 아까 계산 괜히 했네요. 결국 다시 3분의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만 구한 거죠? 이쪽을 2배를 해야 우리 여기 색칠해진 곳의 전체 넓이가 나오니까 3분의 4를 2배 하면 3분의 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넘어가시면 11번이 나와 있네요. 자,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단 중요하죠.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흰 공 두 개는 완전히 둘 다 같은 공이고 빨간 공도 두 개가 같은 공이고 검은 공이 네 개가 같은 경우예요. 게다가 일렬로 나열하네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전체 가지수에서 뭘 구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이웃하는 가지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에서 이웃하는 가지수를 빼주면 이웃하지 않는 가지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전체 가지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원래는 전체 몇 개의 공이 있어요? 총 8개의 공이 있네요. 그러면 8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8 팩토리얼 가지수가 나오죠. 근데 얘네들끼리는 전부 다 같은 공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이죠. 그럼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로 전부 나눠 주셔야 되죠. 그래서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하시면 되냐면 흰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라 했으니까 흰 공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됐었죠? 그렇죠. 이웃하는 것들을 하나로 보면 됐죠. 한 묶음으로. 즉 흰 공 두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은 공을 총 몇 개를 나열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7개를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같은 거는 빨간 공이 두 개가 같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네 개가 같으니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꾼 건 의미가 없어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얘를 한 묶음으로 묶었을 때 여기 안에서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를 따로 곱해줬어야 됐는데요. 여기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가지수에서 이웃하는 가지수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나오겠죠. 자, 여기 4 팩토리얼 나눠주면 뭐만 남아요? 8, 7, 6, 5까지만 남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2 되겠네요. 여기 30이고 7이 14니까 그러면 12, 3, 1, 420까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4 팩토리얼 나눠주면 7, 6, 5까지만 남을 거고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15에 7을 곱해주니까 105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3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은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자, fx,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습니다. b-a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보니까 위에 있는 함수는 어때요? x가 뭐만 아니면 1만 아니면 연속이죠. 밑에 있는 건 어때요? x가 뭐만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아니면 연속이죠. 자,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의미가 없겠네요. 얘는 1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게 될 거고요. 결국에 이 함수는 어디에서만 연속이 되게 하면 그렇죠. x가 1에서만 연속이 되게 하면 항상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fx는 연속 함수는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gx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g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함수를 곱해졌을 때 실수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곱은 연속함수라고 했었죠. 그럼 gx는 항상 연속이고요. fx는 뭐만 빼고 x는 1일 때만 빼고 연속이기 때문에 fx와 gx를 곱해 놓은 것도 뭐만 제외하면 그렇죠. x가 1일 때를 제외하면 볼 것도 없이 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연속이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1일 때 연속이게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x가 1일 때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fx, gx라는 함수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hx라는 함수라고 놓읍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렇죠. h의 1의 값과 뭐가 같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 얘의 값이 같게만 만들어 주시면 이 hx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1에서 연속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잠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H1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네요. 자, H1은 뭐예요?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F1 곱하기 G1이 되겠죠. 자, F1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2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갈 때와 어떻게 돼야 돼요?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갈 때 hx 얘네가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일 때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h1을 구할 때 2를 어디다 넣었어요? 이쪽에다 넣었죠. 이쪽은 사실 1의 무슨 값과 똑같은 거예요? 우극한 값과 똑같은 거죠. 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1일 때 집어넣었어요. 근데 1의 오른쪽에서 올 때도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h1의 값이나 이 우극한의 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구해주시면 돼요? 이 좌극한 값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극한 값은 f의 얘가 1의 왼쪽에서 갈 때는 위에 있는 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1보다 작을 땐 얘를 가져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리미트 x가 1의 왼쪽으로 갈 때, 자, fx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x-1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살짝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갈 때 x-1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x가 1의 왼쪽에서 가는데 사실 분모든 분자든 x가 1의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상관없이 같은 값으로 가겠죠. 지금 보시면 1 집어넣으면 어차피 0으로 가고요. 여기는 다항함수니까요. 그래서 얘를 빼고 생각하셔도 사실 크게 관계가 없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0으로 가야 수렴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수렴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올 텐데요.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2 플러스 a 플러스 b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봤죠. 즉 h1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0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얘네들도 결국에 뭐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값도 실질적으로 수렴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0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걸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자, 문자를 하나 줄여줘야 되니까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다시 집어넣었었죠. 이거 다 예전에 다 풀어본 문제예요. 작년에. 자, 이렇게 가시면 x-1이 되고요. 자, 이거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2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럼 얘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 되죠.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조립제법 쓰는데 아까 x가 어디로 갈 때 0이 된다 했어요? 1로 갈 때 0이 된다 했으니까 인수가 x-1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쓰시면 3차 쓰고 2차 없고 1차 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 집어넣었을 때 0 됐었죠. 2 내려오고 2 a 플러스 2 a 플러스 2 해서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x-1에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여기 약분 될 거고요. 자, x는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아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0이 나와야 된다고요. 즉
a는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b는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b-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얘네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얘네 곱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 구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네요. 뭐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 보시면 뭐 두 개씩 돼 있고 뭐 얼마씩 차이 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이거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A3은 AR의 제곱이죠. 곱하기 A5는 AR의 4제곱이고요. A7은 AR의 6제곱이네요. 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 세제곱에 R의 12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AR의 4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125예요. 즉 AR의 4제곱이 5가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AR의 5제곱분의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A 당연히 약분 될 거고요. A 3개씩 약분 되겠네요. 그럼 남는 게 뭐 나오죠? 죄송합니다. 남는 게 R의 제곱에 1 플러스 R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요? 6분의 1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밑으로 가시면은 자, 얘는 이제 뭐 R의 제곱에 대해서 뭐 구해낼 수가 있겠죠.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6R의 4제곱 플러스 6은 13R의 제곱이죠. 넘어오시면 6R의 4제곱 마이너스 13R의 제곱 플러스 6이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3하고 2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2하고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9고 여기 4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R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걸 그렇죠. 3분의 2 또는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R의 제곱이 3분의 2가 될 수는 없죠. 공비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그럼 R의 제곱도 당연히 1의 제곱인 1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R의 4제곱이 5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럼 R의 4제곱은 얼마예요? 이거 다시 제곱한 거니까 4분의 9가 나오겠죠. 4분의 9가 나왔고요. 그러면 A 곱하기 4분의 9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는 걸 9분의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구예요. A 구는 AR의 8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A는 9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R의 4제곱이 4분의 9니까 R의 8제곱은 R의 4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16분의 81이 되겠네요. 약분하시면 9고요. 4, 46, 4, 5, 20 이렇게 되겠죠. 4분의 4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14번 문제는 4점이고요. 4점짜리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시면 네, 단답형이 나오게 되죠. 단답형도 간단하니까 같이 봅시다. 자, f'1의 값을 구하라 했어. 그럼 이거 뭐 전개해 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곱미분 쓰셔도 되죠. 곱미분 쓰면 어떻게 돼요? 앞미분하면 2고요. x제곱 플러스 5 나올 거고요. 뒷미분하면 2x죠. 곱하면 2x에 2x 플러스 3 나오겠네요. 그러면 f'1 구하라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6이 12에다가 1 집어넣으면 5이 10 이렇게 되니까 2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을 보시면 자,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고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부채꼴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을 세타. 이 세타 값은 어떤 값인 거예요? 라디안 값이죠. 라디안 값으로 주어졌을 때 어떤 걸 했었어요? 그렇죠. 이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한다고? R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R 세타가 L이 했으니까 2분의 1 R L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뭐 일라디안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 못 풀었네 어쩌네 하시지만 1라디안에 대한 정의도 사실 해드렸었죠. 사실 여기서는 이 정의를 모르셔도 문제는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둘레의 길이가 24였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반지름 R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R 두 개에 이거 되는 거죠. 둘레의 길이 24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2R에다 플러스 L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근데 L이라는 거는 R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라 했으니까 세타 값이 얼마란 소리예요? 1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 L은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R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타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3R이 되는 거죠. R은 8이네요. 그렇죠? 자,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88에 64 하고요. 2분의 1 하고요. 세타 값은 아까 1라디안이라 했잖아요. 그거 약분하시면 32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정적분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 보니까 시점과 종점이 똑같네요. 1부터 3까지예요. 둘 다. 그럼 가운데 있는 것끼리 더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1부터 3까지 얘네 둘이 더하시면 4x의 세제곱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될 거고요. 1부터 3까지네요. 81에 플러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8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아래로 살짝 더 내려가시면 25번이 있습니다. 자, 25번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를 만족시킬 때 자, 얘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얘네들 그냥 만들어 주면 되죠. 얘네들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 n 곱하기 an이 있는데 우리는 n제곱이 앞에 곱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n을 하나 더 곱하면 n제곱 an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다시 n으로 나눠주시면 원래 값과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 n은 당연히 분모에다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0이 아니니까. 그 다음 곱하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bn 플러스 2n 이렇게 붙어 있겠네요. 자, 근데 이 n은 여기 붙어 있어도 되고 이쪽에 붙어 있어도 상관없죠? 그럼 얘 이렇게 바뀌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 an이 남을 거고요. n이 이쪽으로 가서 분모로 들어가면 곱하기 하시고 어떻게 돼요? n분의 bn 나올 거고요. 플러스 n으로 나눠주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다 나왔네요.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어요.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여기는 3으로 수렴한다고. 여기는 5로 수렴한다고요. 다 수렴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5 더하기는 7이고요. 7, 3, 2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말이 빨랐는데요.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2점짜리와 3점짜리를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쉬웠죠.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죠. 2점짜리와 3점짜리를 전부 다 맞게 되면은 48점이 나옵니다. 48점이면 이번에 학원가에서 나온 등급으로 예상을 하자면은 5등급이에요. 자, 근데 4등급 컷이 얼마냐면은 54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4점짜리 몇 개만 더 맞추면 2개만 더 맞추면 5등급이 아니라 몇 등급을 4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등급 맞기가 쉽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5등급 언저리에서 계속 수학 성적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금방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점짜리 중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을 위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